안녕하세요. 코인이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1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레시 엑셀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 캡 펀드에 XRP가 다시 추가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라지 캡 펀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폴리곤이 제외가 되었고요. XRP와 아발란체가 다시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이 약 70%, 그리고 이더리움이 약 22%, 그리고 솔라나가 3.44%, XRP가 2.5%, 에이다가 1.52%, 그리고 아발란체가 1% 정도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에 SEC와의 소송 때문에 XRP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던 그레이스케일의 XRP 포트폴리오 추가는 XRP가 비록 그 포션이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적지만 솔라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성을 기대하는 주요 코인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XRP 가격이 업비트 기준으로 약 750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상황이지만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있으면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후에 알트코인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XRP 순서가 뒤따라 있을 것이라는 점과 별도로 그 시점에 XRP 소송에 있어서 긍정적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2024년 하반기 지금과 비교해서 XRP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지도 기대해 보시면 지금 상황을 잘 버티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 라센이 XRP가 스위스 프랑과 같은 통화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프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달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면 스위스는 약 40%를 금으로 보유하면서 자국 통화의 안정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금이 안전자산이고 또 안전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스위스 프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스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 매우 많은 나라의 통화가 스위스로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기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즉 리플이 스위스처럼 전 세계의 통화가 몰리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XRP는 스위스 프랑처럼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XRP가 스위스 프랑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스위스의 통화량과 가치를 XRP에 적용해 보면 XRP가 약 33달러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HSBC 랩과 그리고 중국 홍콩 경영대학 부속대학 연구진들이 XRP와 그리고 다른 상위 5개의 암호화폐의 수익률 그리고 유동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XRP 가격을 바라볼 때 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뒤따라 올라가는데 XRP는 별도의 모습을 보이는지 의아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각 코인별로 상관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쌍으로 혹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쌍으로 XRP를 다른 코인 트렌드와 분석해서 비교해 볼 때 조금은 XRP를 독립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는 코인으로서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시작되고 나서 또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주로 받지만 알트코인 나름대로 그 영향을 받는 순서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일별 수익률과 그리고 유동성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 3월 6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약 1000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바이낸스 코인 그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관 의존성이 가장 크고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 역시 비트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XRP의 경우에는 라이트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코인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XRP가 다른 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는 별도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이 분석이 2022년까지 본 것이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식 판결 이후부터 그리고 올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최종 판결 이후에 해당 분석을 각각 다시 해보았을 때에는 XRP와 다른 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6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 도지코인은 시장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시장과의 상관관계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암호화폐의 성격보다는 이미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다른 분들은 이더리움 게이트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결국에는 암호화폐 투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고민을 분명히 하실 텐데 이런 상관관계들을 생각하시면서 리스크도 분산하시고 또 수익도 얻어낼 수 있는 나름의 방안과 그리고 기준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미국 내 반암호화폐 성향의 대표적인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잘 아실 겁니다. 의원으로서 약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겐슬러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FTX 창립자 샘 뱅크먼의 부부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암호화폐 법안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친암호화폐 성향의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공화당이나 그 어느 친암호화폐 의원도 엘리자베스 워런의 의원직 해제에 대해서는 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엘리자베스 워런에 대한 도전자로서 존 디튼 변호사가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호명이 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계속해서 엘리자베스 워런의 비도덕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원 활동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의원직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사를 내비친 적은 없는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사회나 정치인들 중에서 진정으로 정의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정치인 존 디튼 변호사의 향후 정치계를 위한 행보가 어떻게 될지 흥미로우며 만약 그가 의원이 된다면 분명 암호화폐와 그리고 법률가로서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